김나경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네. 네. 18년 전에 남편이 가출을 해서 네. 2005년부터 별거를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다면 배우자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왜 그랬어요? 남편! 왜들 그래 남편? 네, 이 두 부부 사이에는 아이도 있었는데요. 어머. 18년 동안 이 남편이 양육비나 생활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에게 계속 양육비랑 생활비를 보내라는 문자를 굉장히 좀 많이 보냈고 네. 이제 다른 여성과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서 사진도 한 3차례 찍는 등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을 하고, 그죠? 그래요. 쿨하게 정리를 이혼을 하고. 하고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만나서 뭐 가정을 꾸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 저희가 모두 공감하는 이 부인의 행동이 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여성분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아니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데 자식도 등한시에 찾아가고 당신 양육비 내놔 얘기할 수 있... 그게 왜 스토킹입니까? 사실은 이 여성은 그 이전에도 문자를 계속 보내고 아파트를 찾아가고 하면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었는데 네. 그걸 또 위반해서 문자를 보내고 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다 보니 네. 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양육비를 달라라고 가서 네. 찾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뭐 접근금지 명령을 받거나 네. 스토킹 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의 취지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뭔가 추가적인 강력 범죄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양육비와는 별개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인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실형은 살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판결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우선 이 여성분, 부인분이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법원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행동한 점, 남편이 어쨌든 스토킹을 받았다고 느끼면서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죄질은 나쁘지만 네. 18년 동안 아이를 혼자 양육한 어려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은 중증의 우울증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양육비를 끝까지 안 주고 이 남편이 버티면은 어떻게 이렇게 소송으로 했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2017년에 저희가 줄여서 법이 길어서 양육비 이행법이라는 네.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조금 더 이제 강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뭐 감치, 잠깐 가두는 거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조치, 정지. 네. 아, 그것도 돼요? 네, 정지를 시킨다든지. 근데 만약에 그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사실 더 좋아요. 2,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그 직장의 사장님 보고 그 월급 중에 일부 나한테 바로 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국 금지 시키는 거. 맞아요. 네, 아예 외국에 못 가게. 그다음에 이제 명단 공개.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간접적인 제재 수단이 있는 거죠.